자타공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인 MACD. 그런 MACD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MACD를 만든 장본인인 제리 아펠일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MACD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이 남자다. I know the guy who put the MacD together, a good friend of mine, a guy called Jerry Appel, and he said that when he designed the MacD, an axiom of investment education is the more complicated it sounds, the more you can sell it for. And he thought that MACD was suitably complicated. That's why it's called the moving average, converging, diverging. 이 남자는 영국 트레이딩계의 전설인 데이비드 폴. 데이비드는 투자 경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데이비드 폴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MACD의 창시자인 제리 아펠이 의도적으로 MACD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면서 MACD의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MACD를 같이 발표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구글에 데이비드 폴을 검색해보면 데이비드 폴의 자산이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돈이란 걸 알 수 있다. 트레이딩계의 전설이자 2조 원을 벌어들인 투자의 대가 데이비드 폴의 MACD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새로운 MACD를 설명하기에 앞서 MACD가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부터 알고 넘어가겠다. MACD를 알아보기 위해 차트에 띄워줘야 하는데, 우선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MACD를 검색해준다. 그러면 테크니컬즈 아래에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차트 하단에 MACD가 나오게 되는데, MA는 무빙 에버리지, 가격의 이동 평균을 뜻하고, C는 컨버전스로 수렴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D는 다이버전스, 즉 발산을 뜻하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MACD는 가격의 이동 평균을 통해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MACD를 통해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 지표의 구성 요소를 뜯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트레이딩뷰의 기본 설정을 기준으로 MACD 지표는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그리고 가운데 0선을 기준으로 청록색과 다홍색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선 화면에 나타난 파란색 선은 MACD 선으로 12EMA와 26EMA의 격차로 발생하게 된다. 다음 화면을 같이 보자. EMA는 지수 이동 평균의 약자로 최근 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이동 평균선의 한 종류다. 그중 12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12EMA와 26을 기준으로 하는 26EMA의 격차를 나타낸다는 뜻은 12EMA가 26EMA보다 위에 있을 때 MACD선은 0선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격차가 벌어질수록 MACD선의 수치는 높아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대로 12EMA가 26EMA보다 아래에 위치할 때 MACD선은 0선보다 하단에 위치하고, 이번에도 역시 이 격도가 벌어질수록 MACD선의 수치는 낮아지게 된다. 그럼 단기 추세선인 12EMA가 중기 추세선인 26EMA보다 높은 상태는 MACD선이 0보다 큰 양수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단기 상승세가 강해 상승 모멘텀이 우위에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대로 MACD선이 0보다 작은 상태는 단기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하락 모멘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MACD 값을 다시 한번 9일 이동 평균한 값이 MACD의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고, 이를 시그널 선이라고 칭한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를 통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엔 이 격도를 가운데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상단에 있으면 청록색 막대가, MACD 선이 시그널 선보다 하단에 있으면 다홍색 막대가 발생하는데, 추세가 강해질수록 막대의 색이
진해지고 이격도가 커질수록 막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추세의 힘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MACD는 다른 기관의 EMA 2개를 이용해 만든 MACD선을 단기 추세로 그리고 MACD선을 스무딩한 시그널선을 중기 추세로 활용해 2차적인 시그널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다. 또한 캔들과 지표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말하는데, 가령 하락 추세 중에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와중 MACD선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황, 이 상황을 상승 다이버전스라 말하고, 이는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 MACD선의 고점이 낮아지면 이건 하락 다이버전스라 말하고, 이 역시 상승 추세가 끝나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MACD, 오로지 MACD만을 활용해 시그널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할 거라면 차라리 은행 가서 예적금이나 드는 게 훨씬 낫다. 그건 적어도 원금은 보장되니 말이다. MACD는 다양한 응용 전략으로 활용되지만 보조적인 상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데이비드 폴은 말했다. 과연 데이비드 폴이 말하는 MACD의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MACD선과 시그널선의 교차를 체크하고 히스토그램을 통해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며 매매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겠다. 골든 크로스든 다이버전스든 어떻게 매수를 좋은 자리에서 진행했고 매도도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다홍색 히스토그램을 확인하면 보통 하락 추세를 예상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할 것이다. 하지만 MACD의 방향은 떨어지는 데 비해 가격은 횡보 구간에 접어들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MACD선의 계산 방식을 복기해보자. MACD선은 12EMA와 26EMA의 차이로 나타나고 0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다시 갈린다고 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시 MACD를 보았을 때 MACD선이 0선 부근까지 쭉 떨어지고 횡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건 MACD선이 0선을 이탈해서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0선 부근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추세의 힘이 빠지고 횡보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만약 이후에 MACD선이 0선을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데드크로스는 의미 있게 하락 추세의 시작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MACD는 추세의 시작 지점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중간중간 나타나는 시그널의 잡음이 많아 해석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생긴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 하나 때문에 MACD는 인지도가 있는 보조 지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합과 개량을 시도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폴이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폴은 그가 작고하기 전 진행한 연구가 2023년 IFTA 국제기술분석연맹 보고서에 실렸고, 그 내용은 기존 MACD의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이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애도의 물결이 쏟아졌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비드 폴 박사가 남긴 가장 최적화된 새로운 MACD를 소개해보겠다. 이렇게 기존 MACD와 데이비드 폴 박사의 뉴 MACD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 기존 MACD의 히스토그램이 청록색과 다홍색을 번갈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뉴 MACD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잡음이 발생하는 구간이 비교적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보고서에서 밝힌 뉴 MACD의 잡음 제거 효율은 85%로 신뢰도가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구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자. 기존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선들이 교차하면서 시그널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뉴 MACD를 보면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 두 선이 하나로 합쳐져 보일 정도로 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횡보 구간을 피하고 붙었던 선이 떨어질 때 정배열인지 아니면 역배열인지에 따라 포지션을 정하게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매매를 진행하며 뉴 MACD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 하락 추세 중에 강하게 내리꽂히는 장대 음봉이 발생한 후
단발성 되돌림이 나타났다. 이때 다시 상승한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이전 크기만큼의 막대로 되돌아오면서 추세의 힘이 상당히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황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겠다. 이전 상황을 보면 히스토그램이 약해지는 동안 두 선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아닌 횡보와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히스토그램이 더 약해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럼 시그널을 확인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이때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고 매매를 이어가겠다. 히스토그램이 0선에 도달했다가 약간 다시 아래로 내려왔지만 두 선이 정배열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면 된다. 이제 두 선이 하나로 합쳐지고 세 캔들 이상 같이 움직였다. 이 시그널은 상승 추세 힘이 끝나진 않았지만 힘이 많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매수 매도세의 싸움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고 다음 타점을 노려보겠다. 두 선이 역배열로 떨어지며 히스토그램 역시 약해졌지만 0선이 아닌 양수에서 두 선이 붙었다 떨어지는 상황은 상승 추세의 힘이 끝났다고 판단해도 좋은 시기다. 하지만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선 MACD선이 0선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지금 MACD선이 0선 가까이 내려왔지만 두 선이 붙어서 이동하는 동안 이렇다 할 가격 변화 없이 횡보 구간에 접어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제 다음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찾으면 거기가 타점이 되는 것이다. MACD선이 0선에 먼저 붙고 시그널선이 뒤따라서 0선에 안착했다. 그런데 지금 히스토그램이 붉은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역배열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기다려보겠다. MACD선이 0선을 먼저 이탈하며 역배열이 나타났으므로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다. 이번엔 손절가를 직전 고점으로 잡고 두 선이 다시 교차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두 선이 역배열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히스토그램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전량 매도를 진행하는데, 이전 캔들을 보게 되면 캔들의 저점이 낮아지는 동안 히스토그램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뉴 MACD에서 히스토그램의 다이버전스는 빠른 추세 전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겠다. MACD선이 0선에 도달한 후 시그널선이 따라붙기 전에 먼저 양수로 전환됐다. 이건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상승 히스토그램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고, 그 후 MACD선보다 약해진 후에 두 선이 붙은 캔들이 3개 이상 발생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해주겠다. 기나긴 횡보 후에 의미 있는 정배열이 발생했다. 지금 히스토그램의 크기만 보더라도 직전 크기들 대비 2배 이상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캔들 종가에서 진입하고 손절은 직전 상승의 저점으로 잡아 보수적인 전략을 사용해 보겠다. 히스토그램이 먼저 이탈하고 역배열이 발생했으니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총 4번의 매매를 진행하며 뉴 MACD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두 선이 붙어있을 때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시그널이 양수 또는 음수에서 발생하면 추세 힘이 약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고, 0선 부근에서 붙었다가 떨어질 땐 두 선의 정렬 순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의 색에 따라 그 다음 이어지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히스토그램이 MACD선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꼭 같이 확인을 해주어야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뉴 MACD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체득이 됐다면, 이제부턴 데이비드 폴이 뉴 MACD를 통해서 시장의 추세를 어떻게 미리 알고 예측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심화 과정은 내가 직접 진행한 매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이건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계좌다. 그동안 테스트했던 전략들 중에 직접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전략만 여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현재 시각은 7월 29일 오후 1시 32분 지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여기 아래쪽 시계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뉴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뒤엉키며 하락 히스토그램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히스토그램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뉴 MACD 선이 0선을 돌파했으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지금 히스토그램이 먼저 하락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MACD 선과 시그널 선은 0선보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직전 상승 히스토그램의 봉우리 라인을 활용하면 추세가 정말로 끝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봉우리는 상승 추세 힘이 빠질 때마다 각도가 꺾여서 만들어진 봉우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바로 사람들의 힘이 빠진 가격대, 물량이 몰려있는 가격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전 봉우리 라인에 가로줄을 하나 그어주도록 하고 지금 가격이 이 선을 확실하게 이탈한다면 포지션을 정비하고 만약 지지해준다면 그대로 유지해주도록 하겠다. 자, 이번엔 앞서 설명한 UMACD의 다이버전스 상황이다. 가격의 고점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반면 히스토그램의 고점은 더 낮아진 형태로 봉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선 가격대를 형성했을 때보다 지금의 가격대가 오히려 더 얇은 층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힘이 빠지고 다시 선 근처로 밀고 내려왔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히 돕도록 이전 봉우리의 가격을 완전히 이탈해준다면 매도를 진행해보겠다. 새로운 봉우리가 형성됐지만 결국 힘을 버텨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고 말았다. 이젠 확실하게 힘이 빠지고 히스토그램과 MACD 선이 모두 0선까지 내려갔으니 매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데이비드 폴의 뉴 MACD 전략은 시장 사람들의 의지를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하고 가격 기준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진입하고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지표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기존 MACD와 같이 한번 비교해보길 바라겠다. 뉴 MACD의 신호가 빠르다는 건 초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기존 MACD에서 여러분이 분석하다가 놓치는 타점들을 뉴 MACD는 다 잡아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지표 하나에만 의지하면 여러분은 MACD가 가진 내재의 정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매매가 끝난 다음엔 뉴 MACD와 기존의 MACD를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서 캔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길 바라겠다. 이제 이 전략에 사용된 지표의 적용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자. 이 지표를 적용하기 위해선 지표의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상이 올라가기 직전 3시간 동안 채널 게시물란에다 올려두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공개 지표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다른 매매 프로그램에서도 기본 세팅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모든 지표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포지션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딱 3시간 동안만 채널 게시물란에 올려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늦게 시청한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전략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에 한해 딱 300명까지 지표의 코드를 제공해 줄 테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그리고 지표의 코드 소스를 확인했으면 차트 오른편에 있는 파일 에디터 탭을 눌러주고 나오는 이 창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 차트에 넣기만 눌러주면 뉴 MACD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여러분의 스크립트로 저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지표의 코드를 분실해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이렇게 모든 코드를 저장하는 습관 들이길 바라겠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주에도 유명한 해외 전략을 분석해 올 테니 궁금한 전략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길 바라겠다.